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경남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과 기계산업 혁신, 물산업 육성을 통해 경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게 됩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정밀 절삭 공구를 만드는 창원산업단지의 한 중소기업입니다. 이 중소기업이 그동안 전량 수입해온 공구를 생산하는 데 성공하면서 연간 30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국산화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특허 등록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원스톱 서비스로 해결했습니다. 자금 필요하면 자금 부분이나 특허나 특허 부분 찾아가야 되는데 이번에 창조경제센터에서 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는 그 자리에서 모든 전문가를 불러서 원스톱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전국 9번째로 창원에 문을 연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통 기계산업과 정보통신기술 융합을 통한 메카트로닉스 허브 구축이 목표입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협력을 촉진하고 중장년층에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가 유망 중소기업에 전수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된다면 저희 혁신센터에서는 창업을 위한 모든 과정들과 단계들을 충분히 지원을 해서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해수 담수화 산업과 항로와 바이오 산업을 경남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1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하동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공사가 조만간 다시 시작됩니다. 애초 계획보다 3년 정도 완공이 늦어지지만 에너지 관련 기업 등 첨단 기업의 입주가 추진됩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동 갈사만에 560만 제곱미터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 사업. 지난 2012년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지만 시행사와 시공사의 분쟁으로 지난해 2월부터 1년 넘게 중단됐습니다. 하동지구 개발사업단은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하는 기업체와 시공사를 새로운 업체로 변경해 다시 사업을 추진합니다. 롯데건설과 산미건설은 개발사업의 시공을 맡게 되고 IM투자증권이 9,600억 원의 자금 조달을, 대한토지신탁은 자금관리 업무를 맡게 됩니다. 한 5월경에 지금 선착공이 좀 일어날 거고요. 본폐부가 되면은 롯데건설로부터 해서 한 8월, 7월 말 그 정도면 아마 본착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동구는 또 친환경 LNG 복합발전소와 LNG 물류터미널을 갈사만 산업단지에 건설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2018년부터 1000메가와트급 LNG 복합발전소와 LNG 물류터미널을 건설해 44만 가구분의 전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석탄이나 다른 연료보다는 훨씬 청정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보존하고 하동군과 개발사업단은 애초보다 3년 늦어진 2018년까지 개발사업을 완공하는 한편 첨단 기업 유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중국발 크루즈선이 부산 관광을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다음 달 중국 상하이 텐진에 이어 칭다오 크루즈 전용 부두도 문을 열어서 부산 관광에 훈풍이 불지 기대됩니다. 김계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을 기항하는 크루즈 가운데 가장 큰 마리너호가 올해 처음으로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13만 8천 톤급 규모로 아파트 20여 층 높이에 이릅니다. 승객 3,800명에다 승무원 등 모두 5,000명을 태울 수 있습니다. 화려한 내부 장식과 다양한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식당, 극장에 수영장까지 말 그대로 바다 위에 떠다니는 특급 리조트입니다. 부산항을 찾는 크루즈선은 올해에만 140여 차례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보다 무려 30여 차례 늘어난 수치입니다. 17만 톤호 컨텀호가 이제 아시아에 취항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부산에도 7월이면 기항을 해서 아마 처음 저희 이제 한국에 소개가 될 예정이고요. 부산을 찾는 크루즈는 대부분 마리너호처럼 중국 상하이나 텐진을 모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 칭다오에도 초대형 크루즈 전용 부두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부두 길이만 966m, 세계에서 가장 큰 크루즈인 22만 5천 톤급 오아시스호가 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새로운 크루즈 루트가 개발돼 업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쪽에서 오는 이 노선의 신규 노선의 개설이 크루즈 승객 증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이 같은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칭다오 크루즈왕 현황 파악은 물론 유치 계획도 없는 상태입니다. 중국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크루즈 선사들이 계속 태동하고 있고 정부도 빨리 지득하고 부산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선사들이 부산을 더 많이 기항하도록 몰려드는 중국 크루즈 관광객을 잡기 위한 부산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KBS 뉴스 김계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라 마음이 조금은 더 여유로워지는데요. 오늘 날씨마저도 금요일이라는 걸 아는 것 같습니다. 아직 아침 공기가 좀 차갑게 느껴지지만요. 낮 동안에는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경우 낮 기온 19도로 어제보다 약 5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그만큼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고 계속 아침 저녁으로는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지금 구름 모습 보시면 아직까지 우리 지역 구름의 양이 많은 상태고요. 일부 지역은 옅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아침까지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오늘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동쪽 지역 오전까지 간간히 구름이 지나겠고요. 오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지금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은 함안과 밀양 각각 21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부 지역도 밤까지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진주 20도, 사천 20도까지 오르면서 무척 포근하겠는데요. 단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너무 얇은 옷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2m까지 일겠고요. 오늘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비 예보가 있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일요일 오후에도 흐리기만 해서요. 주말까지 야외 활동에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연구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의 시군 소식 알아보는 경남 네트워크입니다. 산청구는 장마철을 대비해 봄철 하천 제방 정비 사업에 들어가 26군데 5.3km에 2억 원을 투입합니다. 남해군은 올해 문화예술단체에 3,74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공연과 교육, 전시 프로그램을 공모합니다. 함양군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고품질 쌀 생산에 필요한 벼 모판 흙 제공과 모판 육모 지원에 8억 원을 투입합니다. 진주시 아카데미는 올해 제2기 프로그램으로 해외 영어 캠프, 중학생 대학 탐방, 진로 상담 캠프 등에 1,080명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경남 지역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는 경남 지역 고속도로 요금소를 무단으로 통과해 통행요금을 내지 않은 차량이 지난해 91만 9천 건으로 미납 통행료는 24억 7,400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하이패스 이용 차량이 늘면서 카드 잔액 부족과 단말기 미부착 등 고객 부주의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올해 1분기 김해공항의 여객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분기 김해국제공항 여객은 지난해보다 12.4% 증가한 281만 명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국제선은 17.4%, 국내선은 7.8% 증가해 국제선 여객 실적이 국내선을 앞지르며 김해공항 여객 증가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김해공항의 국제선 여객 증가세는 같은 기간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증가세를 뛰어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어제 대입 전략 수립 지원을 위한 고3 부장교사 워크숍을 경남대에서 열었습니다. 진학정보 공유와 학생 맞춤형 대입 지도를 위해 마련된 이번 워크숍에선 단위 학교의 전략을 중심으로 강의와 분위명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또 수도권 소재 35개 대학의 입학사정관 60여 명과 함께 경남교육 알리기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회도 이어졌습니다. 경찰이 학교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도입한 학교 전담 경찰관 1명이 평균 학교 13.5곳에 학생 7,000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012년 경찰청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현재 경남 지역 23개 경찰서 경찰관 69명이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찰관 1명이 평균 13.5개 학교에
학생 6,960명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들어 첫 마비성 폐류 독소가 진해만 일부 해역에서 검출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창원 덕동과 거제 대곡리 등 진해만 동부 일부 해역의 진주 담치에서 100g당 43에서 46 마이크로그램의 마비성 폐류 독소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수산과학원은 폐류 독소 농도가 허용 기준치엔 못 미치지만 앞으로 수온이 상승하면 농도가 증가하고 발생 해역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이 잘못된 행정으로 예산 1,200억 원을 낭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지수 도의원은 지난 2년 동안 정부와 경상남도 자체 감사 결과 2천여 건이 적발돼 공무원 322명이 징계를 받았고 1,235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원칙대로 행정을 했더라면 1,200여억 원의 예산을 아껴 무상급식 예산도 지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